오늘 주제는 접배평자, 모든 영법의 룰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 혼영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 영법을 모두 하는 영상을 찍어왔어요. 사실 제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취미 수영을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신다거나 IM 개인 혼영으로 대회를 나가시는 게 아닌 이상 영법에 다 룰이 있잖아요. 근데 그 룰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강습받을 때 같은 경우에는 도착하는 순서대로 레인에 사람이 쌓이잖아요. 벽 끝까지 터치를 안 해요. 수영장마다 다르겠지만 뒷순번들이 가운데로 와서 벽을 찍지 않고 거기로 바로 그냥 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법 끝났을 때 터치나 이런 거를 당연히 신경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했던 IM 영법 영상을 보면서 제 전략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있고 팁을 조금 드리면서 룰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출발 신호 전에 몸을 움직이면 실격이에요.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Take your marks라는 구호 나오고 삐 하면 출발이거든요. 근데 이 전자음 삐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출발하면 실격입니다. 삐 소리 다 듣고 출발하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먼저 저병입니다. 저는 자명이 되게 편한 사람이고 물 위에서 영법보다 물 밑에서 자명으로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저는 자명을 선호하고요. 각 영법별로 자명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15m까지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병, 배영, 자유형은 자명 15m까지 허용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머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평영은 15m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갈 수 있다면 평영킥 한 번, 돌핀킥 한 번, 손 한 번 물 안에서 15m 이상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병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15m 안에 나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뭐 꼭 호흡해가지고 머리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 무호흡 저병을 해도 수면 근처에 머리가 뜨죠. 저는 13번을 차면 딱 15m에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맞춰서 나왔습니다. 좋아. 할 수 있어, 주희야, 할 수 있어. 나와. 주희 나왔어. 땡겨. 주희 당겨. 그리고 이제 저병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달쯤에 생체 준비를 할 때 모의 시합을 하러 갔었을 때의 영상이 이 영상이에요. 제가 사실 5월 달에도 이렇게까지 저병을 못하진 않았는데 사람이 되게 많고 집중된 시선, 초를 잰다는 강박 그 사이에서 영법을 시작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되니까 제가 원래 안 하던 영법 스타일로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우선이겠구나. 심지어 IM 100 같은 경우에는 25m만 가면 저병이 끝이에요. 많이 해봐야 8번 스트로크 안에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50m 수영장에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마인드 컨트롤에 진짜 많이 집중을 했고요. 따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말리지 말자. 힘쓰지 말고 부드럽게 하자. 저는 이것만 계속 되뇌이면서 갔어요. 아, 힘주지 마. 흥분하지 마. 도파민 멈춰. 차분하게. 제가 세웠던 작전은 25m까지는 2번에 한 번씩 호흡을 하자. 25m가 지난 이후에는 호흡을 매호흡 다 하자. 어쨌든 IM 200을 완주하는 것 자체가 제 목적이었고 중간에 퍼지면 완주가 안 되기 때문에 저병에서 힘을 다 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을 아껴야 됩니다. 저병 대시 절대 안 했고요. 진짜로 힘 아끼면서 길게 가자가 제 전략이었어요. 하면서도 저병 때 그렇게 뒤처지는 느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영상 보니까 뒤처지지 않고 그냥 잘 따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터치를 할 때 2손을 터치해야 됩니다. 뭐 짝짝 이렇게 터치해도 안 되고요. 뭐 이렇게 터치해도 안 돼요. 같은 위치에 2손이 나란히 딱 이렇게 터치하는 게 규정이에요. 터치를 한 순간 저병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배영이죠. 그러면 등이 보이면 안 됩니다. 배영은 배가 천장을 보고 있어야 하는 영법이죠. 그래서 어깨까지는 괜찮은데 90도 이상을 넘어서 어깨를 넘어서 등이 보이면 실격입니다. 들어갈 때 사이드로 들어가서 바로 누워서 바사로를 차거나 아니면 그냥 등으로 입수해서 바사로를 차야 되는데 사이드로 들어가서 바사로를 차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더 수월하고 더 빠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명이 장점이니까 바사로도 제 장점이에요. 바사로를 최대한 길게 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병 터치 시에 잠깐 매달려서 호흡을 살짝 가다듬었어요. 그 시간이 있어야만 제가 배영 바사로를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기다려도 괜찮으니 좀 매달리자 해서 살짝 매달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평상시에 터치를 해서 나가는 그 순간 속도랑 대회날 매달렸던 속도랑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저는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서 숨을 폐에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바사로를 차러 들어갔고요. 10번 정도 차고 나온 것 같아요. 등으로
턴으로 들어갔을 때 적절한 예시가 생겨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영상 경기 영상에서 나왔던 팀원 중에 한 명의 영상인데 사이드로 들어가서 바사로를 차라 라는 게 제가 이렇게 시도했던 방법이고요. 회원님이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두 팔을 쫙 벌려서 등으로 들어가죠. 이러면 등에 타격감도 있고 불편합니다. 처음부터 바사로를 누워서 차면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옆으로 치고 들어가면 벽 차고 빵 미는 동안에 더 추진이 있고 더 길게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이드로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분이 수영을 되게 잘하는 분인데 DQ, 실격을 당했거든요. 근데 실격당한 사유가 턴에서 저병 터치 이후에 딱 터치 끝나면 저병 끝이랬잖아요. 배영부터는 등이 보이면 안 되죠. 배영 끝나고 도착해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배영 터치가 된 순간부터 배영이 끝이에요. 배영 터치 전에는 등이 보이면 안 되고요. 배영 터치 후에는 배가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어겨서 이분이 실격을 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자세하게 조금 이따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 바사로 난관을 끝내고 나면 한동안은 편하죠. 배영 끝나고 이제 평영을 가야 되잖아요. 평영을 갈 체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배영을 막 또 달리면 평영 자명 구간에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영은 그냥 쉬는 타임으로 갔어요. 저병을 저렇게 천천히 갔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저병 끝나고 났는데 배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숨이 찼고요. 그래서 배영은 제가 빠르게 가고 싶어도 빠르게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숨 다 쉴 거 다 쉬면서 천천히 갔고요. 난관이 남아있어요. 배평턴입니다. 배평턴이 왜 힘드냐? 배평턴 같은 경우에는 평영으로 나갈 때 할 수 있는 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스오버 턴, 플립턴을 약간 옆으로 누워서 턴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방바닥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턴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크로스오버 턴은 따로 영상을 찍어둔 게 없어서 이렇게 지상 연습 동작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사이드 턴, 오픈 턴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이드 턴으로 할 생각이었고 사이드 턴으로 했기 때문에 사이드 턴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사이드 턴을 하기 위해서는 개수를 세어야 돼요. 무슨 개수냐? 8개수입니다. 깃발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5m 기준의 깃발이 세워져 있어요. 깃발을 지나는 순간부터 팔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6개거든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은 6개 정도 나오고요. 남자분들은 4개 정도 나와요. 깃발이 보일 때 왼팔부터 시작해서 왼, 오, 왼, 오, 왼, 오 하면 딱 여기에 벽이 닿아요. 그렇게 저는 맞춰놨는데 만약에 오른팔부터 깃발에 걸리게 되면 오왼, 오왼, 오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이드 턴을 오른쪽으로밖에 못합니다. 왼쪽 사이드 턴을 연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평상시에 안 하니까 아무리 해도 불안정하고 자꾸 팔꿈치 받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자. 만약에 왼팔로 걸리게 되면 한번 빠르게 팔을 바꿔 저어서 어떻게든 오른팔로 사이드 턴 하자가 제 목표였어요. 저는 대회날도 사실 이걸 제일 걱정했었는데 역시나 제가 대회날 팔을 올리는 순간 오른팔부터 걸린 거예요. 이게 걸렸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깃발이랑 눈이 마주쳤어. 깃발이랑 눈이 딱 마주친 그 순간 왼팔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는 숫자가 딱 맞았거든요. 오른손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챈 그 순간 한 번 더 돌렸어요. 그래서 오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7번째에 딱 맞거든요. 오른손이. 왼손으로 진입해서 6번 오른팔에 맞출 것인지 오른팔로 진입했으면 빨리 팔을 바꿔서 7번째에 딱 손을 맞출 것인지 6번 하고 요만큼이 뭐 남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사이드킥을 차면 됩니다. 사이드킥으로 차서 끝에 닿으면 그때 턴하면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DQ, 실격당한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턴을 할 때, 배영할 때 터치 전까지는 배, 최소 어깨까지는 보여도 되는데 완전히 등이 보이는 순간 그거는 실격입니다.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터치를 이렇게 하기 전에 아예 몸을 돌려서 등을 보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실격이 된 거거든요. 개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이 되게 중요하니까 요 배평 턴이 특히나 어려워서 턴을 가장 신경 써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영 같은 경우에는 터치 규정이 뭐 두 손으로 터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신체 일부에 어디라도 터치가 되면 되는 거라서 제 옆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고 알았는데 손으로 터치한 게 아니라 손이 이렇게 휙 데크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려가지고 이것도 터치가 된 거예요. 몸 어딘가가 닿았기 때문에 터치가 된 거고요. 꼭 손이 아니어도 뭐 머리로 터치한다거나 다른 부위로 터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멘탈이 흔들리니까 터치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둬야 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배영이 끝나고 평영이 진입이 시작되죠. 평영 자명이 15m 제한이 없어요. 본인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길게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평영 자명 규칙이 있죠. 벽을 빵 차고 나간 순간부터 돌핀킥 한 번, 평영킥 한 번, 풀, 손동작 한 번, 딱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돌핀킥을 찼는데 다음번에 뭐 풀 땡길 때 움찔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실제로 평영 DQ 사례로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돌핀킥 한번 차고 그 다음에 풀을 바로 땡겨요. 그리고 나서 손 갖고 오면서 평영킥 차고 풀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선수들마다 방법이 달라서 저처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셔도 되고요. 같이 하셔도 돼요. 같이 한다는 건 저병킥 차는 동시에 풀을 같이 땡겨도 됩니다. 이제 평영 자명 구간이 끝나고 나면 이때부터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자명 때 진짜 숨이 너무 막혀요. 평영 자명만 잘 견디면 완주 다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진짜 이 평영 자명 때만큼은 무슨 정신으로 저도 했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평소 같았으면 진짜 너무 숨이 많이 찼을 텐데 옆에 선수가 보여서 저는 제가 옆에 보였거든요. 선수가 이렇게 가는 게. 그 선수님 덕분에 끝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했던 거라서 확실히 옆에 누가 있느냐도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때 숨 쉬느라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숨을 너무 쉬고 싶은데 조금 올라오면 바로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 못 쉬어가지고 허덕허덕 거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평영도 마지막에 이제 저병이랑 평영이랑 똑같아요. 두 손 터치가 규정입니다. 짝손 안 되고요. 딱 터치하셔야 돼요. 똑같은 위치에. 마지막은 이제 자유형이죠. 자유형 때도 제 나름의 작전은 있었어요. 자명은 어차피 길게 못 빼니까 너무 숨이 차니까 자명은 길게 못 빼는 걸 알고 있었고 자명 올라와서 10번에 한 번씩 호흡을 하려고 했어요. 미친 거죠. 사실 안 해봤으니까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작전이었고요. 제가 IM200은 완주를 거의 안 해보고 그냥 나갔던 거기 때문에 그냥 10번에 한 번 쉬지 뭐 이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10번에 한 번은 무슨 반번에 한 번 호흡을 쉬어도 모자랐고요. 그래서 매 호흡을 하되 최대한 빠르게 다리를 차보자 해서 다리만 좀 신경 써서 찼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무호흡 한두 번 섞었어요. 그렇게 저는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자유형도 배영이랑 똑같이 어떤 부위로든 터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이 아니어도 머리로 터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제 IM200 경기 영상을 통해서 각 영법별로 룰이나 작전을 좀 알아봤고요. 사실 제가 10번에 한 번씩 호흡하는 걸 작전으로 세웠던 이유가 제가 IM100 때는 진짜로 10번에 한 번씩 호흡을 했어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하고 두세 번 호흡했으니까 50m에서도 한 뭐 4-5번 호흡을 하자 이랬는데 다른 거죠. 이게 25m씩 가는 거랑 50m씩 가는 건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IM200에 나가게 된다면 다음에 또 연습 좀 제대로 해서 완주도 좀 몇 번 해보고 경험을 좀 많이 쌓아서 훨씬 더 좋은 기록,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영법별로 쪼개서 또 한번 제가 갖고 있는 팁들을 공유를 드릴 것 같아요. 그때 각 영법별로 참고를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